이제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대 구로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우영입니다. 저는 사지의 일반 촬영 판독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숄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숄더의 AP부는 스파인 혹은 이렉트 포지션에서 환자의 바디가 카세트에 평행하게 위치한 상태에서 찍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빔이 바디에 퍼펜디큘러하게 들어가면서 얻게 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AP뷰에서는 이 스카플라의 라터럴 보더와 휴메러스의 미디얼 콜텍스가 스무드한 아치를 보여야 되는데 이것을 몰로니즈 아치, 스카플로 휴메럴 아치라고도 부릅니다. 글레노이드는 정상적으로 약 45도 정도 안테리어 틸팅되어 있기 때문에 휴메럴 헤드와 글레노이드 림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보입니다. 이거를 하프문 오버랩 사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글레노이드 림은 안테리어 림이 미디얼 사이드에, 포스테리어 림이 라터럴 사이드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록시마 휴메러스와 클라비클, 스카플라,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아크로미온의 이런 본 디테일을 AP뷰에서 잘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코라코브 클라비클라 스페이스, AC 조인트 스페이스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아크로미오 휴메랄 스페이스도 잘 보이는데 이 공간이 정상적으로 6에서 7mm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 감소되면은 어브노말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그레이터 투버클에 이렇게 코티칼 디스컨티뉴이티가 보여서 그레이터 투버클을 투버클의 프랙처를 진단할 수 있었던 케이스이고, 보시면 그레이터 투버클에 인접한 누들랑 칼시피케이션이 보이고, 이 그레이터 투버클은 수프라스피너투스 텐던이 인서션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수프라스피너투스 텐던의 칼시픽 텐디나이티스라고 진단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 아크로미오 휴메랄 스페이스가 상당히 감소되어 있고, 몰로니즈 아치가 디스럽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휴메랄 헤드가 수페리어 마이그레이션 되어서 발생한 것이고, 보시면은 이 휴메랄 헤드에 그레이터 투버클이 라운딩 돼 있고, 그레는 휴메랄 조인트의 디저너러티브 체인지로 인한 오스티오파이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시비어 로테이터 커프 테어로 인한 로테이터 커프 아스로피스가 발생했던 케이스입니다. 숄더 AP뷰는 뉴트럴 포지션뿐만 아니라 익스터널, 인터널 로테이션 포지션에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의 모양을 보고 이제 환자가 익스터널 로테이션 한 상태인지 인터널 로테이션을 한 상태인지 알 수가 있는데, 왼쪽 사진을 보시면 그레이터 투버클이 라터럴 사이드에 이렇게 정면으로 잘 보이고 있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미디얼 사이드에 레서 투버클이 정면으로 잘 보이고 있습니다. 본의 3차원적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은 왼쪽 사진은 익스터널 로테이션, 오른쪽 사진은 인터널 로테이션 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숄더의 AP뷰에서는 휴메랄 헤드와 글레노이드 림이 오버랩되어 보이기 때문에 글레노 휴메랄 조인트 스페이스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라시 뷰는 환자가 포스테리어 오블리크 뷰를 상태에서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얻게 됨으로써 이 글레노 휴메랄 조인트의 탄젠셜한 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글레노 휴메랄 조인트 스페이스를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와 서브 아크로미알 스페이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AP뷰에서 약 30도 정도 코달 틸팅 앵글을 줘서 찍게 되면은 이 서브 아크로미알 스퍼가 코달 틸트 뷰에서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엑실라리 뷰는 엑실라 아래에 카세트를 대고 숄더를 어브덕션하고 엘보는 플렉션, 핸드는 프로온 포지션을 취한 상태에서 엑스레이 빔을 엘보 쪽으로 약간 앵귤레이션을 줘서 얻게 됩니다. 이 엑슬라리 뷰에서는 휴메랄 헤드와 글레노이드 림의 형태와 관계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디스로케이션에서 도움이 되는 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와 아크로미온의 모양을 평가할 수 있고, 레서 튜버러시티가 앞쪽에서 뚜렷하게 관찰되어 서브스카플라리스 텐던의 칼스픽 텐디나이티스 진단에 유용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크로미온의 세컨더리 오시피케이션 센터가 표시되지 않아서 보이는 오스 아크로미알레 케이스입니다. 수프라스피너투스 아울렛 뷰는 환자가 안테리어 오블리크 포지션을 취하고 엑스레이 빔을
그 스카플라를 플레인을 따라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싸주게 돼서 얻게 되는 뷰인데 이 스피너스피나투스 아울렛 뷰에서는 휴메랄 헤드가 스카플라의 아크로미온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바디가 그리는 이 Y 쉐입의 정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라코 아크로미알 아치와 서브 아크로미알 스페이스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은 아크로미온이 이렇게 훅 쉐입으로 보이는 후트 아크로미온과 보시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와 아크로미온의 프랙처가 이제 스프라스피나투스 아울렛 뷰에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디스로케이션 사진을 보실 텐데 이 사진에서는 휴메랄 헤드가 인페로 미디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일 때 이렇게 보입니다.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일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라이커 노치 뷰는 팔을 위로 뻗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히고 머리를 손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엑스레이 빔이 엑실라를 향해서 프로젝션 하게 돼서 얻게 되는 뷰입니다. 이 뷰에서는 휴메랄 헤드의 포스테리오 라터럴 어스펙트가 잘 보입니다. 또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의 베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휴메랄 헤드의 포스테리오 라터럴 어스펙트에 발생하는 오세우스 디펙트, 힐삭스 리전을 잘 볼 수 있는 뷰입니다. 웨스트 포인트 뷰는 환자가 프로운 포지션 상태에서 어깨를 어브덕션해서 팔을 테이블에 걸치고 카세트를 어깨 상방에서 테이블의 수직으로 세워서 엑스레이 빔은 엑스라를 향해서 약간 미디얼 다운워드 앵귤레이션을 줘서 얻게 되는 뷰입니다. 기존의 엑슬라리 뷰는 이 글레노이드 안테리어 림이 클라빅 가려져서 잘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웨스트 포인트 뷰에서는 이 글레노이드 안테리어 림이 잘 보일 수가 있어서 이 안테리어 글레노이드 림의 디펙트로 나타나는 보니 방카트 리전을 진단할 수 있는 뷰입니다. 다음 환자에서 이상 소견을 찾으실 수 있을까요? 확대해서 보시면은 라이트 휴메랄 헤드의 미디얼 어스펙트에 아티큘러 서피스를 따라서 이런 레디오 덴스한 라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휴메랄 헤드의 미디얼 어스펙트에 발생한 임팩티드 프랙처로 인해서 보이는 것으로 트러프 라인 사인이라고 하고 이것은 포스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을 시사하는 사인입니다. 숄더의 포스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휴메랄 헤드는 인터널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라운디드 어피어런스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라이트 벌브 사인이라고 하고 휴메랄 헤드와 글레노이드 림의 오버랩 사인이 소실되거나 아니면 휴메랄 헤드가 글레노이드 포사에 이렇게 중첩되어서 휴메랄 헤드가 글레노이드 안테리어 림보다 미디얼 어스펙트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엑실라리 뷰에서는 휴메랄 헤드의 미디얼 어스펙트에 생긴 리버스 힐삭스 리전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비클 AP와 로도틱 뷰입니다. 이것이 APV이고 로도틱 뷰는 클라비클 AP 뷰에서 약간 셀팔릭 앵글을 줘서 얻게 되는 뷰입니다. 이 클라비클 AP 로도틱 뷰에서는 클라비클과 AC 조인트의 얼라이먼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레프트 숄더에서 클라비클이 아크로미온에 비해서 수페리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고 라이트 숄더와 비교했을 때 코라코 클라비큘라 스페이스가 에이시메트릭하게 와이드닝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는 ACCC 리가먼트 인저리를 엑스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엘보 보시겠습니다. 소아의 엘보 사진에서 이 세컨더리 오시피케이션 센터의 발현 순서를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캐피텔름, 레디알 헤드, 미디아 에피콘다일, 트로클리아, 올레클레론, 라터럴 에피콘다일 순서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 글자를 따서 크리토에라고 외워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것은 트로클리아와 올레클레론은 듀얼 혹은 멀티플 오시피케이션 센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프랙처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엘보 AP뷰는 엘보를 익스텐션해서 손은 스파인 상태에서 얻게 되는 뷰입니다. 이 AP뷰에서는
미디알과 라터럴 에피콘다일과 레디오 휴메랄 조인트 스페이스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메러스의 롱 엑시스와 포함의 롱 엑시스 사이의 앵글을 캐링 앵글이라고 하는데 약간 발구스 얼라인먼트를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라터럴 뷰는 엘보를 90도 플렉션 한 상태에서 썸업 포지션을 취해서 얻게 됩니다. 이 엘보 라터럴 뷰에서는 코로노이드 포사와 올레크레논 포사가 이루는 티어드랍 어피어런스를 확인을 하고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올레크레논, 그리고 프록시말 레디우스의 본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테리어 페페드는 정상적으로 디스탈 휴메러스 앞쪽에 이렇게 C난 레디오루센트 아크로 보이게 되고 포스테리어 페페드는 올레크레논 포사의 딥하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상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디우스 앞쪽으로 이런 롱 레디오루센트 스트립이 보이는데 이것은 수피네이터 패스 스트립입니다. 조인트 이퓨전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안테리어 페페드가 엘리베이션 되면서 마치 돈 모양의 이런 삼각형의 형태로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세일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에선 보이지 않던 포스테리어 페페드가 조인트 이퓨전의 증가로 인해서 이것도 역시 엘리베이션 되면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포스테리어 페페드 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페페드 사인들은 특히 소아에서 이니셜 레디오그래피에서 프랙처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유용합니다. 이 환자도 라터럴 콘다일라 프랙처가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엘보 얼라인먼트를 라터럴 뷰에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휴메러스의 안테리어 마진을 따라서 그은 안테리어 휴메랄 라인이 캐피텔룸의 가운데 3분의 1을 관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레디우스의 롱헬시스를 따라서 그은 라인이 역시 캐피텔룸과 교차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앵글에서도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안테리어 휴메랄 라인에 비해서 캐피텔룸이 뒤쪽으로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스프라 콘달라 프랙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조인트 인퓨전의 증가로 인해서 백패드 사인들이 같이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레디오 헤드 캐피텔룸 뷰는 엘보 라터럴 뷰에서 약 45도 정도 오블리크 앵귤레이션을 줘서 찍게 되는 뷰입니다. 이 뷰에서는 레디알 헤드와 코로노이드 프로세스가 오버랩되면서 라터럴 뷰에서 오버랩되어서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레디알 헤드와 코로노이드 프로세스가 잘 분리되어서 보이고 그래서 엘보의 조인트 스페이스를 잘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레디알 헤드가 디스로케이션 돼 있고 얼라 샤프트에 프랙처가 보이고 있었던 몬테지아 프랙처 디스로케이션 케이스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엘보의 얼로 휴메랄 조인트와 레디오 휴메랄 조인트 스페이스가 시메트릭하게 오블리터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이퓨전의 증가로 인해서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 페페드 사인들이 보이고 있고 프록시말 레디오 얼라 조인트에 본이 1호전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는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케이스입니다. 퀴즈입니다. 이 환자가 겪었던 트라우마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은 AP 사진에서 라터럴 엘보의 소프트 티슈 스웰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터럴 에피콘다일 근처에 어블전 프랙처로 생각되는 이런 보니 프래그먼트가 보이고 있었고 라터럴 뷰에서 보시면 레디알 헤드에
anterior dislocation. 일단 사진의 설명을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라테럴 뷰에서 보시면은 레디알 헤드에 이렇게 서브콘드랄 디프레션을 동반하는 임팩션 프랙처가 보이고 있었고, 코로노이드 프로세스가 이런 블런티드 어피어런스를 보이고 있어서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프랙처도 같이 있었던 케이스와 같이 있었고, 이 안테리어 어스펙트로 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된 보잉 프래그먼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포스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포스테리어 디스로케이션과 그 레디알 헤드와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프랙처가 같이 있었던 테러블 트라이어드 환자였습니다.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엘보에서는 포스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이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포스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은 보통은 발구스, 엑시알 컴프레션, 그리고 포스테로라테럴 로테이터리 폴스를 받아서 생기게 된 그런 메커니즘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인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볼 때 이제 리덕션한 후에 사진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인저리 패턴을 분석해서 이 환자가 어떤 인저리를 받았는지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스트 보시겠습니다. 리스트 PA 뷰에서 확인해야 될 거는 이 얼라스타일로이드가 제대로 정면으로 보여야 잘 찍힌 뷰이고, 루네이트의 절반 이상이 레디우스의 아티클 파셋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레디우스 얼라 그리고 프록시말 카팔로, 디스탈 카팔로를 이루고 있는 뼈의 이름들은 외워두셔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프록시말 카팔로의 프록시말 그리고 디스탈 아티큘라 서피스를 연결하는 카파라크, 그리고 디스탈 카팔로를 연결하고 카팔로의 프록시말 아티큘라 서피스를 연결하고 있는 이 세 개의 카파라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젠틀하게 잘 그려지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균일한 조인트 스페이스를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보고, 이 라인에 만약 디스럽션이 있다면은 그것은 카팔본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의미합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 스카포 루네이트 조인트 스페이스의 와이드닝이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는 2mm 정도의 간격을 보인다고, 2mm의 간격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고, 4mm 이상의 와이딩을 보이면은 스카포 루네이트 디소시에이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 레디우스에 대해서 얼라의 길이를 평가함으로써 포지티브 얼라 베리언스, 네거티브 얼라 베리언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얼라 베리언스의 상태에 따라서 손목에 가해지는 힘의 분포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포지티브 얼라 베리언스에서는 얼라 인펙션 신드롬, TFSS 인저리, 네거티브 얼라 베리언스에서는 KF 디디스, 얼라 인피먼트 신드롬 등이 잘 동반이 됩니다. 다음 케이스는 왼쪽은 포지티브 얼라 베리언스의 지금 루네이트 얼라 어스펙트에 스클레로틱 림을 동반하고 있는 레디오 루센트 리전이 보이고 있는 얼라 인펙션 신드롬이고, 오른쪽 케이스는 포지티브 얼라 베리언스의 루네이트가 오른쪽 사진 네거티브 얼라 베리언스의 루네이트의 콜랩스를 보였던 KF복스 디지스 케이스입니다. 리스트 라터럴 뷰에서 오버랩 되는 뼈의 모양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보면 스카포이드, 루네이트, 피지폼, 트리케트룸, 캐피테이트, 트라페지움의 뼈 모양을 그릴 수 있어야 하고, 스카포이드, 피지폼, 캐피테이트의 순서로 보인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레디우스, 루네이트, 캐피테이트, 서드 메타카팔본이 리니어한 엑시스를 그리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하고, 스카프 루네이트 앵글과 캐피토 루네이트 앵글의 정상 범위 각도의 정상 레인지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리스트 라터럴 뷰는 페리루네이트 인스테빌리티를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지금 이 사진들은 페리루네이트, 루네이트 디스로케이션의 각 단계에 해당하는 인저리들을 보여드린 것인데, 여기서 그 앞서 말씀드린 레디우스, 루네이트, 캐피테이트, 서드 메타카팔본의 엑시스를 평가해야 합니다. 가장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레디우스와 루네이트가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지만 캐피테이트와 서드 메타카팔본은 도잘 디스로케이션 되어 있어서 페리루네이트 디스로케이션 케이스이고, 가운데 사진은 레디우스에 비해서 루네이트가 골라 틸팅돼 있고 서브룩세이션 돼 있고, 캐피테이트와 서드 메타카팔본은 도잘 서브룩세이션 되어 있는 미드카팔 디스로케이션, 그리고 가장 오른쪽 사진은 루네이트가 레디우스에 대해서 아예 골라 디스로케이션 돼 있고, 캐피테이트와 서드 메타카팔본은 엑시스를 유지하고 있었던 루네이트 디스로케이션 케이스입니다. 카팔본들은 굉장히 작고 이레귤러하기 때문에 다양한 앵글을 줘서 사진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카포이드 본의 프랙처가 가장 흔한데, 스카포이드 본, 이제 스카포이드의 롱애시스를 펼쳐서 얻는 빌리아드 부나 얼라 데비에이션 부가 스카포이드 프랙처를 진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펠비스 보시겠습니다. 잘 찍힌 펠비스 AP 뷰는 스파인 포지션에서 발을 약간 인터널 로테이션을 줘서 찍게 됩니다. 그래서 잘 찍힌 AP 뷰에서는 옵츄레이터 포라멘이 시메트릭하게 보이고, 그레이터 투버클이 정면으로 보이고, 그레이터 트로칸터가 정면으로 보이고, 레서 트로칸터가 보일 듯 말 듯하게 보여야 잘 찍힌 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타블라 안테리어 컬럼을 나타내는 일류 팩티니아 라인, 포스테리어 컬럼을 나타내는 일류 이스케알 라인이 잘 그려지는지 확인해야 하고, 아스타블라 루프와 아스타블라 미디얼 월을 나타내는 티어드랍 사인이 그려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티어드랍 사인은 정상적으로 일류 이스케알 라인의 바깥쪽에 위치해야 되지만, 이게 미디얼 사이드에 위치해 있으면 콕사 프로푼다, 그리고 피모랄 헤드가 이 일류 이스키알 라인 내에 위치하면은 아스타블라 프로트루지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스타블럼은 정상적으로 안테로 버전을 보이기 때문에 안테리어 월이 미디얼, 포스테리어 월이 라터럴 사이드에 위치하고, 이 포스테리어 월은 피모랄 헤드의 센터를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글루티알, 옵츄레이터, 일리오소아스, 패스트립이 보일 수 있는데, 이 패스트립은 조인트 이퓨전이 증가하게 되면 벌징되거나 트라우마로 인한 헤마토마가 있으면 벌징되거나 해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머 넥 샤프트 앵글을 평가해야 되고, 125도에서 135도까지 정상으로 보고, 그것보다 작으면 바루스, 그것보다 크면 발구스 디포미티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음은 피머 넥에 발생한 트랜스서비컬 프랙처, 그리고 피모랄 헤드에 이렇게 스클레로틱 림을 보이는 지오그래픽 쉐입의 리전이 있는데 AVN 케이스입니다. 힙 조인트뿐만 아니라 세이크로 일약 조인트 또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케이스에서 보면은 조인트 스페이스가 이레귤러하게 와이드닝 돼 있고 보니 이로전과 서브콘드럴 스클레로시스가 있었던 바이라터럴 세이크로 일라이티스 모디파이드 뉴 크라이테리아 그레이드 3 어떤 환자이고, 보면은 심피디스 퓨비스에도 이런 본이 이루전이 있어서 퓨빅 오스타이티스가 동반되었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라터럴 센터 엣지 앵글을 그려서 그 피모랄 헤드에 대한 아스타블라 커버리지가 적절한가를 평가할 수도 있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라터럴 센터 엣지 앵글이 굉장히 감소되어 있었던 힙 디스플라지아의 케이스입니다. 정상적으로 아스타블럼은 안테리어 버전을 보이고 있지만, 이 오른쪽 환자의 같은 경우는 아스타블라의 안테리어 월이 수페리어 어스펙트에서 포스테리어 월보다 라터럴 사이드에 위치해 있고, 내려오면서 포스테리어 월을 고차해서 미디얼 사이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로스 오버 사인, 피겨 오브 A 사인이라고 부르고, 보면 포스테리어 월이 그 센터보다 미디얼 어스펙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스테리어 월 디피션시 사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 이스키알 스파인이 보이는데, 이것은 레트로 버전을 시사합니다. 이 환자는 핀서 타입의 FAI가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프로그랩 라터럴 뷰는 말 환자가 개구리와 같은 다리 포지션을 취한 상태로 얻은 뷰이고, 피머 헤드 라터럴 어스펙트와 피머의 4개의 모양을 정확히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소아 환자인데 피모랄 헤드가 콜랩스 되어 있고, 그로스 플레이트와 피모랄 4개 이레귤러티가 보였던 LCP 디지즈 환자였습니다.
트랜스라터럴 뷰에서는 피머 4개의 트루 라터럴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피머 4개의 안테 버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포스테리어 오블리크 뷰, 주대 뷰는 어, 어, 라이트 아스타블럼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트 포스테리어 오블리크 뷰에서 라이트 아스타블럼의 안테리어 월과 포스테리어 컬럼을 나타내는 일류 이스키아 라인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포스테리어 오블리크 뷰에서 레프트 안테리어 컬럼을 나타내는 일류 패티니아 라인, 포스테리어 아스타블러 월을 잘 볼 수가 있고 옵츄레이터 포라멘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레프트 스페리어, 인페리어, 퓨빅, 레이무스, 안테리어 컬럼에 프랙처가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펠빅 인랩뷰에서는 세이크랄 프로몬타리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레프트 세이크랄 알라와 레프트 퓨빅 레이무스에 프랙처가 있었고 펠빅 아웃렛뷰에서는 세이크로 일리악 조인트와 퓨빅 레이무스를 잘 볼 수가 있는데 이 환자는 인페리어 퓨빅 레이무스에 프랙처가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펠비스에는 많은 텐던이 붙는 부착 부위를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왼쪽 사진을 보면은 사토리우스가 붙는 AS, IS의 어블정 프랙처가 발생했던 케이스이고 오른쪽 사진은 그루티우스 미디우스 텐던이 인서션한 사이트인 그레이터 트로칸터의 포스테로 수페리어 파셋에 생긴 어블정 프랙처입니다. 퀴즈입니다. 다음에서 병변의 위치가 어디일까요? 일단 보시면은 라이트 프록시멀 휴메러스 서브스트로칸터릭 에리아에 이런 노즐라인 칼시피케이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라터럴 뷰에서 보시면은 뼈 내부에 있는 병견이 아니라 이제 포스테리어 어스펙트에 있는 칼시피케이션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을 많이 맞추셨습니다. 지금 이 노듈란 칼시피케이션이 위치한 곳은 글루티얼 튜베로시티, 글루티우스 맥시무스 텐던이 부착하는 부위입니다. 니 보시겠습니다. 니 AP 사진에서는 이런 다양한 본의 디테일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그 미디알 라터럴 피모로 티비알 컴파트먼트의 조인트 스페이스도 잘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젠버그 뷰는 스탠딩 웨이베어링 포지션에서 니를 45도 플렉션해서 얻는 PA 뷰입니다. OA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을 좀 더 센시티브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터럴 뷰의 레디오그래픽 랜드마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쿼드리세스 텐던과 파텔라 텐던, 그리고 프리피모랄, 수프라파텔라, 인프라파텔라, 페페드가 잘 구분돼서 그려지고 수프라파텔라 파우치는 정상적으로는 콜렉스되어서 보입니다. 그리고 인터콘딜라 노치의 루프, 블루메사스 라인과 피모랄 트로클리아 그루브가 이렇게 연결돼서 보입니다. 미디알, 라터럴, 피모랄 콘다일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라터럴 콘딜라 그루브는 그 아티큘라 서페이스의 정 가운데 위치하고 미디알 콘딜라 그루브는 앞쪽 3분의 1에 위치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알 티비알 플라토, 아티큘라 서페이스는 약간 컨케이브한 컨투어를 보이고 미디알 티비알 콘다일의 포스테리어 컨투어는 스퀘어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알 티비알 스파인은 안테리어는 완만하고 포스테리어는 급한 경사를 보입니다.
라터럴 TBR 콘다일은 이런 커브드 포스테리어가 커브드 어피어런스를 보이고 있고 포스테리어 TBR 그루브와 연결이 됩니다. 이 포스테리어 TBR 그루브는 정상적으로 피블라 헤드를 교차해야만 합니다. 만약 교차되지 않거나 관련 병력이 있다면 디스로케이션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라터럴 TBR 플라톤은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거나 약간 컨벡스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머천트 뷰에서는 이 피모랄 트로클리아의 썰커스를 바이섹팅하는 라인과 피모랄 트로클리아 썰커스와 파텔라 에이펙스를 연결하는 라인 사이의 각도가 콩그런스 앵글이라고 불리는데 이 파텔라가 라터럴로 위치하면서 콩그런스 앵글이 16도 이상 차이가 나면은 어브노멀하다고 봅니다. 다음 라터럴 뷰에서 보시면은 조인트 이퓨전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레드 덴시티의 두께가 1cm 이상 증가하게 되면은 조인트 이퓨전이 있다고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수브라파텔라 파우치에 이렇게 팹플루이드 레벨을 보이는 라이포 헤마스로시스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포 헤마스로시스에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라이포 헤마스로시스의 팻이 그 본메로 팻이 조인트 내부로 흘러 들어가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인트라 아티큘라 프랙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분도 지금 프록시멀 티비아에 플라토 프랙처가 존재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미디알 에피콘다일의 리니어한 오시피케이션이 보이는데 이것은 MCL의 피모랄 어태치먼트 사이트에 생긴 헤테로토픽 오시피케이션인 펠리그리니 스티다 리전입니다. 니에서 다양한 리가먼트와 텐던 부착 부위를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데 피블라 헤드에서 라터럴 어스펙트에 LCL과 바이셉스 피모리스 텐던이 같이 붙고 피블라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에는 아큐에이트 리가먼트와 포플리티오 피블라 리가먼트가 부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케이스 같은 경우는 티비아의 라터럴 티비아 콘다일의 라터럴 서피스에 라터럴 캡슐라 리가먼트의 부착 부위에 생긴 어블전 프랙처인 세공드 프랙처 그리고 라터럴 뷰에서 보시면은 라터럴 피모랄 콘딜라 그루브가 굉장히 딥하게 보이는데 이거에 만약 2mm 이상 딥하게 보이면은 딥 라터럴 피모랄 노치 사인이라고 하고 이런 소견들이 보이면은 ACL 인저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동반된 인저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리코멘드해야 합니다. 뇌에서는 다양한 발구스 테스트를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할 수가 있는데 정확히 얼마가 이상 차이가 나면은 어브노멀하다고 보는 절대적인 수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양측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체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루스 테스트에서는 라터럴 조인트 스페이스 와이드닝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그리고 발구스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미디얼 조인트 스페이스의 와이드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해줘야 하겠고 안테리어 드로어 테스트 같은 경우는 프록시멀 티비아의 안테리어 트랜슬레이션이 양쪽의 차이가 5mm 이상 정도 차이가 나면은 포지티브라고 보고 포스테리어 드로어 테스트에서는 프록시멀 티비아의 포스테리어 트랜슬레이션이 양쪽 차이가 1cm 이상 나면은 포지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클 앤 풋 보시겠습니다. 앵클 조인트는 TBR 플라폰드와 미디아 말레올러스, 라테럴 말레올러스가 그리고 있는 몰티스에 탈러스가 이렇게 끼어 있는 구조입니다. 디스탈 티비아는 안테리어 추버클이 바깥쪽에, 포스테리어 추버클이 안쪽에 보이고 미디아 말레올러스의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 콜리클러스를 구분해서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APV에서는 디스탈 티비아와 피블라가 오버랩 되는데 이 오버랩되는 정도가 6mm 이상 보여야 정상이고 아티큘러 서피스 1cm 상방에서 라터럴 클리어 스페이스를 평가를 하는데 5mm 이하로 보여야 정상입니다. 몰티스 뷰는 APV를 약간 인터널 로테이션 측에서 얻는 뷰이고 이 몰티스 뷰에서는 그 디스탈 티비아와 피블라의 오버랩이 소실되고 탈로 크루랄 조인트 스페이스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디얼 클리어 스페이스가 4mm 이하로 측정돼야 정상입니다. 다음 케이스 보시면은 AP 뷰인데 지금 TBO 피블라 오버랩이 소실되어 있고 라터럴 클리어 스페이스와 미디얼 클리어 스페이스의 와이드닝이 있어서 신데스모시스 인저리와 델토이드 리가멘트 인저리를 확인할 수 있고 라터럴 말레올러스의 어블전 프랙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확인됩니다. 이 환자는 앵클에서는 이 프랙처 외에 다른 그로스한 프랙처는 없었지만
TB와 AP 사진에서 프록시말 피블라의 메이스누브 프랙처가 확인됐던 PAR 메커니즘의 앵클 인저리가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라터럴 뷰를 보시겠습니다. 라터럴 뷰에서는 포스테리어 말레올러스 그리고 미디얼 말레올러스의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 콜리클러스, 라터럴 말레올러스를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킬레스 텐던과 칼카니우스, 플렉스 할로시스 롱구스의 머슬과 텐던의 보더를 그리고 있는 칼걸스 페페드가 레디오루센트하게 보여야 합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은 라이트 앵클 조인트가 레프트와 비교시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의 벌징 오페스티가 보이고 있습니다. 조인트 이퓨전의 증가로 발생한 티어드랍 사인입니다. 레프트 앵클 조인트를 보시면은 아킬레스 텐던이 지금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카가스 페페드의 오블리터레이션 소견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아킬레스 텐던 럽처 케이스입니다. 앵클 조인트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뷰를 시행할 수가 있는데 라터럴 인스테빌리티에서 유용한 바루스 스트레스 뷰와 안테리어 드로 스트레스 뷰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라 틸팅 정도가 10도 이상 되면 ATFL 테어가 있다라고 보고 20도가 넘어가면은 CFL 테어가 같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테리어 듀로 테스트에서는 탈러스와 티비아의 포스테리어 리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데 단독으로는 10mm 이상, 양측 차이가 3mm 이상 보이면은 ATFL 테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칼카니우스의 안테리어 프로세스의 가장 높은 부분, 그다음 포스테리어 파셋의 가장 높은 부분을 이은 선과 이 포스테리어 파셋과 칼카니우스 투베로시티를 이은 선 사이의 앵글을 보일러스 앵글이라고 하는데 이 인트라 아티큘라 프랙처, 칼카니얼 프랙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선의 각도가 감소되어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풋입니다. 풋의 AP와 오블리크 뷰인데 풋의 다양한 본들의 이름을 알고 계셔야 하고 코어풋과 미드풋 사이의 리스프랑 조인트, 미드풋과 힌드풋 사이의 쇼파즈 조인트가 아티큘레이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프랑 조인트의 얼라이먼트를 평가를 할 때 보시면은 세컨 메타타잘 본과 인터미디에이트 큐네이폼의 미디알 마진이 이렇게 AP뷰에서 잘 이어져야 하고 오블리크 뷰에서는 서드 메타타잘 본과 인터미디에이트 큐네이폼의 라터럴 큐네이폼의 미디알 마진, 폴스 메타타잘 본과 큐보이드의 미디알 마진이 역시 잘 부드럽게 이어져서 보여야 얼라이먼트가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라이먼트는 기본적으로 웨이트 베어링 뷰에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퍼스트와 세컨 메타타잘 베이스 사이의 간격이 늘어나 있고 지금 세컨 메타타잘 베이스가 미디아 인터미디 큐네이티품보다 라터럴 디스플레이스먼트 된 걸 볼 수 있는 리스프랑 인저리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풋 APV에서는 퍼스트 메타타조 팔랑지알 앵글을 평가해서 15도보다 각도가 커지면은 할럭스 발구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탈로 칼카니알 앵글 또한 평가를 해서 이 각도보다 작으면 힌드풋 바루스, 이 각도보다 크면 힌드풋 발구스를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라터럴 뷰에서도 패스 플라누스와 패스 케브스를 평가하는 다양한 앵글과 라인들이 존재를 합니다. 칼카니알 피치 앵글은 칼카니우스의 인페리어 마진을 이은 선과 이 칼카니우스와 핍스 메타타잘 헤드를 이은 선 사이의 각도이고 라터럴 탈로 칼카니알 앵글은 칼카니알 인클레이션과 미드 탈라 엑시스를 연결한 선 사이의 각도입니다. 미어리지 앵글은 탈라의 엑시스와 퍼스트 메타타잘 본의 엑시스가 이루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칼카니알 피치가 완전히 감소되어 있는 상태이고 라터럴 탈로 칼카니알 앵글은 상당히 증가되어 있고 미어리즈 앵글은 이렇게 인페리어 다운워드 앵글레이션을 보이고 있어서 패스 플라누스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굉장히 너무 오버해서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네, 저의 강의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